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혼조세가 다음 날의 반등을 위한 준비였으면 했는데 결국 오늘도 양시장은 나란히 파란불 켠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지금까지의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은 시장일 것 같은데요. 혼자서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죠. 주식오락관이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다뤄볼지 관전 포인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31%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의 수치는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는 데다가 또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가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면 또 치솟는 환율, 이 키워드가 나타내주고 있죠.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5월에 경신했던 연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어제 고점을 찍고 오늘은 소폭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주말 이후에는 어느 쪽으로의 추세를 이어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딜 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섹터와 또 어떤 테마를 주시하고 있으실까요? 오늘 방송에서 들여다볼 두 가지 섹터, 두 가지 테마는 바로 얘네들입니다. 첫 번째, 중국의 유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쪽도 방향성이 정확히 어느 쪽인지는 종잡을 수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커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더니 또 어제는 갑자기 중국 경기가 불안하다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확인을 하셨겠죠? 다시 한번 유커들의 방한 효과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을 때는 또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오늘 방송에서 전문가님의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필살기 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주목받은 이슈로는 단연 이 맥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맥신은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는 물질인데요. 이런 맥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초전도체를 잇는 핫한 테마가 생겼다면 우리가 또 놓칠 수 없겠죠. 바로 일부에서 정확한 내용과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전 포인트 모두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들을 더 알차게 담아 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서는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 전략도 세워주시고요. 공략주들까지 공개를 해주십니다. 노란톡방 저희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고 50분 전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유튜브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해서 채널로 들어오시면 방송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이 전문가님이 또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수식어가 많은 만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공개해주신 생방송 공략주의 현황입니다. 수익의 달인 수달이라고 불리는 사나이죠. 코스모신 소재 보시면 생방송에서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165% 넘는 수익을 챙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또 LNF와 성우 하이텍도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었는데 30%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BH처럼 6%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9%처럼 탄탄하게 수익 챙겨다 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필살기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보너스로 받아갈 수 있는 노란톡 공략주 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종목만큼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최근에 공략해 주셨던 알체라 보시면 13% 가까운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또 솔트룩스도 16% 넘는 수익 만들어냈고요.
금양처럼 시장을 강타했던 종목으로도 캐치하셔서 30% 넘는 수익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내내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켜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 그 링크 꾹 누르고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마저 밀렸기 때문에 힘이 썩 안 나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일수록 앞으로의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더 전문가입니다. 벌써 8월 달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8월 달 정말 힘든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해서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매크로적인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지금 되살아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8월 달 빨리 추세 역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증시 체크를 좀 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함에 있어서 나스닥이 1.2%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4.3%를 돌파했는데요.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기술주와 빅테크가 하락을 했는데요. 거기에 고용 지표, 실업수당 예상치는 하락을 하고 고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개선이 됐는데요. 여전히 경제가 강하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경기 불안, 그리고 미국은 강한 경제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중국이 수출 및 내수 둔화에다가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 경기 회복세가 긴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장중 1343원까지 찍었습니다. 자, 5월 17일 연고점 수준을 다시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 지수 또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금융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위기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9월달 FOMC까지 잘 지켜보면서 이것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를 좀 보자면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승 추세가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추세가 언제까지 무너질 것이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점을 무너뜨렸다라는 게 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그 이후에 상승세가 약간 무뎌졌고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 추세가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을 지금 900선이 무너지고 870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제 반등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이 추세를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할 때는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초반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장중에 좀 상승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지수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 종목이 상승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방 압력에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해선을 통해서 파생 상품을 통해서 우리 계좌를 방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해선을 통해서 파생 상품을 통해서 매달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18회, 손실이 2회 있었습니다. 승률 90%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매일매일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자, 2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18회, 손실 2회, 승률 90%. 자, 계속해서 차곡차곡 이 수익을 쌓아가면서 주식에서 빠지고 있는 수익률을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해지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3월달 마찬가지 수익은 19회, 손실이 3회 있었습니다. 승률 86%였고요. 자, 3월달 1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승률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놨고요. 4월달은 수익이 14회, 손실이 좀 더 있었습니다. 6회, 승률이 70%로 좀 줄긴 했지만 결국 수익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5월달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17회, 손실 2회, 승률 89%. 이렇게 승률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계속 좋을 수만은 없죠. 저도 마찬가지 6월 달에는 수익이 조금 횟수가 줄고 손실 횟수가 늘었습니다. 승률 75%로 다시 끌어올렸고 2023년 상반기에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죠. 자, 6월 달은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결국 월 초에 연초에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뒀기 때문에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7월 달 좀 힘들었습니다. 하절기 휴가가 있어서 매매 일수가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손실 5회로 승률 61% 채워나갔어요. 자, 그래도 이렇게 주식이 빠지고 있지만 무언가 채워나갈 수 있는 해지 매매를 여러분들도 병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나가자. 이게 저와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전문가님 통해서 시장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중국 경기는 도무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또 여기에 미국 경제는 지표를 통해서 아직 강하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까 하고 시장은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9월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수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이 해외 선물이라는 해지 매매를 통해서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런 해지 매매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으십니다.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생방송 공략주 정말 힘있게 항상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정말 전문가님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송에서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자그마치 165%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시장에서 핫했던 LNF, 성우하이텍 모두 30% 훌쩍 넘기는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방송에만 주목을 하셔도 여러분도 이런 생방송 공략주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방송 관심주, 필살기 종목 모두 다 준비돼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일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이제는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거론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근데 이 소식이 말이죠. 네. 저는 요 며칠 사이에도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루는 얘 때문에 올랐다가 하루는 갑자기 아니네 하고 내리더니 오늘 다시 오르던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일단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음. 시장의 흐름이 그걸로 인해서 끊기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뭐 좀 잠잠해지면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약간 눌릴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 이슈는 좀 길게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순간에 뚝 끊겨버릴 이슈는 아니기 네.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두고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 자세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네, 금일 특징주로 이야기할 이슈입니다. 자, 일단 중국의 유커들에 대한 복귀 기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그 단체 여행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핫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잠깐 주춤했습니다. 자,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7월 실물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어요. 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죄송해요. 자, 중국 경제 불안감 등 중국 소비 관련주가 어제는 하락세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최근 들어서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미일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한 한한령을 발표를 하고 단체 여행을 금지시켰던 게 2017년 3월 사드 배치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6년 5개월여 만에 그 규제가 풀린 건데요. 자, 지난주에도 이 이슈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화장품 관련주들 섹터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조치로 인해서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연휴 그리고 항공기 동기의 운항 시즌 전후로 항공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72만 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종목들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리아나 이제 화장품 관련주 코리아나를 좀 볼 건데요. 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엔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나올 때 모습이 상한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만큼의 갭을 띄워놓고 출발을 했다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 3일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또다시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이때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급등하는 종목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하셔야 되고 그 기업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기관은 아직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다행히도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다시 나갈 때 우리나라 제품들 면세점에서 이런 화장품 하나씩만 집어간다 해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지금보다는 늘어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좀 주의 깊게 접근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코리아나 아직 이 갭이라고 하는 부분을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차한불입니다. 이차한불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 차트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 한국 화장품처럼 코리아나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를 달아놓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락한 모습, 그리고 오늘 다시 윗꼬리를 달고 상승하는 추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어떤 종목을 올라탈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테마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국 화장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지난주 마찬가지 갭 상승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자, 여기 갭을 띄우면서 계속해서 위쪽에서 상단에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지금 지지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 이 종목들의 추세를 한번 훑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굳이 보셔야 된다면 이런 종목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갭을 띄우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상승세를 이어왔고 지금 윗단에서 그 지지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외인들과 기관의 수급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매출액도 계속해서 2021년 1조 5천억, 2022년 1조 6천억, 지금 23년 컨센서스는 1조 8천억에 달하고요. 영업이익 또한 531억에서 2023년은 1,320억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컨센서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지표를 내놓고 있는 종목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종목을 아신다고 해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진입하는 타점과 매도해야 되는 타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년 5개월여 만에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아주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서운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중에서도 전문가님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관심주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역시나 차트상에서 봤을 때 상승 흐름 이후에 약간의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쯤 진입을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그래도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각별하게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관심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때가 됐을 때 매수 신호를 주실 예정입니다. 나 이 관심주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계속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켜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눌러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다음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는 어떤 게 있을지 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아니 요즘 시장에서는 물론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유독 저건 또 뭐야? 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게 뭐지? 초전도체 나와서 이제 막 공부를 해놨더니 새로운 게 나왔나라는 게 네.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건데 아, 그래요? 좀 대량 생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뭔가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뭔가 대량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던 네, 거군요. 그렇죠. 그럼 대량 생산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많아질까요? 그와 엮여서 지금 테마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 섹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생겨난 신생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또 새로운 뭔가의 단어가 또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초전도체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초전도체가 웃고 울리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이 초전도체에 대한 논문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잠잠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초전도체가 지금 다운이 되면서 새로 떠오르는 게 바로 맥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맥신 이건 뭘까요? 전기 전도성이 높고요. 여러 금속 화합물과 쉽게 조합할 수 있는 2차원의 나노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물질은 어디에 쓰는 거냐? 여기 보시면요. 반도체, 전자제품, 센서에 활용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얼마 전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 맥신의 자기수송 특성을 분석을 해서 표면의 표면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이 맥신을 만들어낼 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서 대량 생산이 어려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물성 예측 프로그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일정한 품질의 맥신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물질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맥신과 관련된 관련주로 코닉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아침부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차트가 갭을 띄워서 올라가고 나서 장 초반에 약간 눌렸어요. 눌렸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보시면요. 아직까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비어 있어요. 기관은 비어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낸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체크를 해봤더니 매출액은 2021년 273억에서 2022년 301억으로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41억에서 34억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맥신이라고 하는 물질로 인한 또 하나의 테마를 좀 집중을 하시되 접근하실 때는 조심해서 접근해라.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도 1,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띄워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하방 추세가 이어졌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 하방 추세를 상방으로 바꾸는 추세의 전환이 될지 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찬가지 경동인베스트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높은 꼭대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하락, 조정, 상승, 지금 그 이후에 하방 추세가 이어졌어요. 마찬가지죠. 거래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여기도 보시면 외인들, 기관 전혀 수급이 없는 상태예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그동안에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놓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함께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접근할 때 조심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자, 휴비스 또한 마찬가지죠. 이 맥신과 함께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방 추세에서 갑자기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종목들이에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초전도체가 다 다운이 되고 하락하고 거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하락 추세를 멈추지 않았는데 거기에 있던 수급들이 오늘 맥신이라는 관련주로 이렇게 묶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했다고. 자, 여기도 보시면 수급 거의 없습니다. 외인 기관 수급 없고요. 개인이 조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영업 매출액, 영업이익, 지금 영업이익 작년에는 마이너스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겠죠. 그런데 일단 테마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관심 없이 볼 거냐?
접어둘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맥신이라고 하는 이 관련 테마들 중에 조금 집중해야 된다라면 저는 이 종목을 좀 봤으면 합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하방 추세가 아니라 옆으로 시간 조정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전일 상승세 보여줬고요. 윗꼬리를 달았지만 오늘 그 꼬리 갭을 메꾸고 나서 지금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종목들처럼 갭을 띄워놓고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확 무너지지 않는다면 맥점을 잡아서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 또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영업이익은 2021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전년도에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고 올해 이 관련 테마와 엮여서 수혜를 받게 된다면 또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관심 테마 속에서도 웃고 울고 우는 그 타이밍을 피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초전도체가 잠깐 조용하려나 했더니 맥신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제품 등에 활용되는 소재인데 지금까지는 대량 생산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에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마성이 짙은 종목은 실적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전문가님의 관심주로 보여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도 하락 추세 중에 급등을 한 게 아니라 횡보를 보이다가 주가가 치솟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진입 타점을 잡아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나도 너무 궁금하다. 맥신 이제는 내가 초전도체를 놓쳤지만 맥신은 놓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은 저희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관심주도 가져와 주시고 항상 필살기 종목도 가져와 주십니다. 오늘 2부까지 함께 하셔야 필살기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필살기 종목들 여태까지 정말 힘이 강했습니다. 전문가님이 그래서 수익의 달인 수달이라는 별칭까지 얻으셨는데요. 방송에서 공개하셨던 종목 세 자릿수의 수익률도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165%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LNF와 성우하이텍은 각각 30%를 훌쩍 넘기는 수익 만들어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2%의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도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으로도 힘있는 불붙은 수익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여태까지 필살기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오셨는지 리뷰도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수익의 달인 수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수달은 요즘 안녕하신가요? 예, 안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워낙 이제 휘청휘청거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라고 해도 수익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시장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전문가님들도 날이 갈수록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전문가님도 계속 지금 기침도 하시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이 좀 잠겼었는데 네. 제가 지난주까지 한 3주 동안 감기로 좀 고생을 했었어요. 이번 감기 진짜 심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감기가 나을 만하니까 네. 피로가 누적이 됐는지 어허. 오늘도 좀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아이고, 빨리 쾌차하셔야 될 텐데요.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서 지금 투혼을 하고 있는데 허허. 8월 달이 좀 잔인한 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수익이 좀
좋았는데 네. 그동안에 좀 수익 리뷰를 좀 되돌아보면서 8월 달도 다시 좀 분발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 투혼을 발휘하고 있으십니다. 약도 드시고 지금 아픈 와중에도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략을 잘 세워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수익 리뷰도 들어보시죠. 네, 좀 수익이 좋았던 그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필살기들을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1일 날 제가 가지고 나왔던 필살기 종목인데요. 자, 이때 5월 달은 아마 자동차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세 특례 제한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이 4개 업종에 한했던 세액 공제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게 뭐였느냐? 바로 전기차 관련이었습니다. 전기차 생산 시설을 포함시켜서 이 4개의 플러스를 시켜준다. 그래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때 제가 관련해가지고 들고 나왔던 종목이 자동차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 금형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전기차 그리고 UAM 등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 에코플라스틱이었어요. 자,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필살기로 말씀을 드릴 때 차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종목을 그 다음에 공략을 했는데 공략하고 나서 주가가 살짝 밀렸어요. 한 3, 4% 정도 밀렸는데 이때 이 종목을 그대로 홀딩을 했고요. 그 다음날 밑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세가 1차 그리고 2차 VI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2차 VI 후에도 상승을 좀 하긴 했지만 약간의 추세가 나왔다가 빠지는데 저는 2차 VI 때 저희 노란톡방에 이 종목 매도하셔라라고 신호를 드렸고 이때 이 9.26%의 수익을 그러니까 2거래일 만에 그 다음날 진입하고 바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 에코플라스틱이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도하는 타이밍을 만약에 놓쳤다라면 하루 이틀 만에 진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이 됐겠죠. 자, 이렇게 진입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매도하는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주 5월 18일 날 필살기 종목으로는 테슬라 관련해서 주주총회에서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마스터 플랜 3에 언급되었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이버 트럭의 연간 생산 목표가 25만 대에서 50만 대로 기존 전기차보다 높게 책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도 최대 해외 생산 기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글로벌 EV 생산 거점으로 삼을 그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도 제가 자동차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등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당시 가지고 나온 차트였어요. 필살기 종목의 차트. 자,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장기 이평선을 비롯해서 이평선들이 아주 예쁘게 상승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자,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엔 5월 18일 날 필살기로 가져왔는데 24일 날 진입을 했어요. 자, 며칠 두고 봤다라는 얘기죠. 종목을 제가 필살기라고 말씀드려놓고 그 다음날 바로 진입하는 건 아니에요. 수위를 지켜보다가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살짝 눌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가 나왔고 결국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35%의 수익을 챙겨간 종목이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종목 정리하고 난 이후로 주가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5월달 종목들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6월달 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수익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5월 필살기 종목들만 먼저 만나봤습니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필살기 종목들인데 정말 힘 있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굵직한 수익 챙겨줬다는 거 다 같이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슈면 이슈, 모멘텀, 차트 다각도로 분석을 하시면서 모두 체크하면서 전략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전략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죠.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주식창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주식창 들여다보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조금 더 손쉽게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 전략 세워서 다 알려주시고요. 공략주까지도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잡아주십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은 방송 중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꼭 방송 중에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종목 6월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 5월만 보여준 거다라고 하셨죠. 전문가님,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네. 뭔가 지금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오다 보니까 이 시절 지금 참 좋았는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때는 그래도 뭔가 시장이 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수익이 또 잘 날 수 있었던 거겠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때도 아까 제가 장 초반에 네. 시작할 때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해서 상승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눌릴 때도 있었어요. 예, 5월 달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가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수익 난 종목을 좀 되짚어 드린 거죠. 그쵸. 6월 달에도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월 달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아무리 뒤로 힘없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만 봐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주십니다. 과연 6월에는 어느 종목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주셨었는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까 5월 달 거 말씀드렸고요. 6월 달 거 체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6월 8일 날 필살기 종목이었는데요. 이때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지역의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 북미 지역의 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RA 시행으로 인한 보조금이 적용이 되면 생산세 공제를 받아서 이 GM과 합작한 LTM 셀즈 증설 관련해 가지고 수주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증설에 관련돼 가지고 증설을 하게 되면 분명히 공장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뭐였냐면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 식품, 제약,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었고요. 특히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전체 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전역으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우리가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가지고 온 종목이 땡땡땡땡. 자, 차트의 모습은 상승세를 그려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종목 제가 6월 8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날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6월 9일 날 진입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이요.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약 4천억 정도 되는 그런 중형주에 해당하는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살짝 눌렸거든요. 자, 주가가 사실 한 3%, 4%만 눌려도요.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 어떡하나요? 손절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종목들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홀딩을 했고 비중은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지켜보니 한 2주부터 상승세가 나왔죠. 자, 본절 자리에 왔는데 진입가 자리에 왔는데도 저는 이 종목 그대로 홀딩하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58%의 수익을 6월 8일 날 가지고 나왔던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확실하게 분석을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손절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우리는 수익을 챙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 주가가 쭉 빠져버렸죠. 자, 이렇게 상승하는 탄력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겠다. 어디서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종목 함께 챙겨가실 수 있어요. 바로 코인테크라고 하는 종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 6월 14일 날은 이제 SK그룹 소재 계열사인 SKC가 신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회사 메가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라는 이슈로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 신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기업을 인수 합병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들고 나온 종목이 땡땡땡이었어요. 자, 반도체 테스트 부품인 실리콘 러버 소켓, 포고핀 소켓 등을 다루는 업체. 그리고 여기에 땡땡땡은 실리콘 러버 소켓 분야에서 업계 1위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기업이 뭐냐? 글로벌 기업들을 이렇게 그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바로 ISC라고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14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16일 날 진입을 했어요. 이틀 후에 진입을 했는데, 자, 주가 그 다음 날 빠졌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주가 빠진 상황에서 옆으로 횡보세 나올 때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 한 2주, 3주 만에 몇 프로? 17.55%의 수익을 또 챙겨드렸어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수익 챙기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주가가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혼자서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되고, 자, 저희 노란톡방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드린 종목 가지고요 3%, 5% 수익 내고서 이 종목 수익 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자릿수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곳이 저의 노란톡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종목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 종목을 홀딩을 하고, 주가가 빠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는 곳이 저희 노란톡방이니까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빨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부터 6월까지는 어떤 종목들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힘 있는 섹터의 종목을 전문가님은 정말 놓치지 않으셨는데요. 아무리 시장의 주도 섹터를 알고 있어도 제대로 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면 이만큼의 수익 가져오기 쉽지 않겠죠. 혼자서는 이런 가격 전략을 세우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다 직접 전략을 세워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이런 전략들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있으신 분들은 이미 전문가님의 공략주들로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가고 있으십니다. 방송에서 계속해서 공개를 해주시는 방송 공략주들도 있고, 또 노란톡에서 공개하시는 노란톡 공략주들도 있습니다. 방송 공략주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정말 불붙은 수익을 자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모신 소재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5%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었는데요. 방송에서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LNF와 성우 하이텍 모두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30% 훌쩍 넘는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보너스로 받아갈 수 있는 노란톡 공략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는 알체라로 12% 넘는 수익 만들어내셨고 또 솔트룩스로도 17% 가까운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뭐 28%, 20%, 32% 정말 굵직굵직하게 수익을 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달인 수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더 전문가님과 2시간 동안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더 전문가님과 이어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